수학이 흐르는 곳이라면 어디든 찾아간다. 아름다운 선율로 기호강시켜주는 감성 충전 공간, 공연장. 과연 그 속엔 또 어떤 수학이 숨겨져 있을까요? 지금부터 두 귀를 활짝 열고 음악 속 수학의 세계 속으로 함께 떠나보시죠. 수학과 여행이 만났다. 매스 투어 숨은 수학 찾기. 투어가. 야, 예. 수학을 찾아야 되는데 말이죠. 예. 저희가 계속해서 즐겁게 놀러 가서 수학도 흡수하는 매스 투어 숨은 수학 찾기 선보이고 있는데요. 그야말로 이게 정말 수학인지 놀이인지 모를 만큼 수학인지 수학 아닌 수학 같은 수학을 저희가 계속해서 알려드리면서 아이들의 이 수학 흥미를 이끌어내는 그 과정을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필근 씨, 저희가 지난 시간에 네. 이 확장의 스킬을 좀 배우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일상생활에 이제 확장을 좀 이렇게 대입하고 있어요. 그래요. 아까 전에 또 짜장면을 먹을 때 맞아요. 탕수육으로 확장해서. 맞습니다. 그리고 맛집도 계속 확장시키고 그렇죠. 있다고. 계속 확장시키면서 늘려가고 있죠. 그래요. 건강해지겠네요. 전 이제 그 주제만 들어도 요거는 이제 오늘 어떤 식으로 좀 풀어가야 되겠다. 이런 느낌이 좀 팍팍 오거든요, 선생님. 오, 그러세요? 네네. 매스2의 장점을 아주 잘 흡수하고 계시는데요. 그렇지요. 네. 이 나이에도 칭찬받으면 그렇게 좋습니다. 자, 오늘도 정말 재미있게 우리 숨은 수학의 많은 이야기들을 찾아주실 두 분 선생님을 소개합니다. 네, 매스 투어 오늘은 글쎄요. 어떻게 보면 뭐 저나 필근 씨한테 네네. 굉장히 좀 익숙하고 정겨운 장소일 수 있는데요. 어디예요? 네. 오늘 매스 투어 떠나볼 곳은요. 바로 네. 공연장입니다. 이야, 공연장. 공연장 투어. 네. 익숙하지, 저희한테. 아주 오늘 주제 좋습니다. 네네. 정말 다양한 공연장 투어를 다닐 수 있잖아요. 네. 우리 경민 씨가 출연하는 음악 공연도 있고, 무용이나 발레 공연, 네. 그다음에 우리 친구들 좋아하는 마술 공연, 그다음에 우리 또 필근 씨가 출연하는 개그 공연. 그렇죠. 특히 자녀들 좋아하는 네. 분야의 공연장을 찾아가지고 함께 이야기하는 것도 굉장히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네네네. 맞습니다. 근데 이 공연장이면요, 선생님. 우리가 뭐 많은 공연장을 다녀봐서 알지만 네네네. 소극장이냐, 뭐 중극장, 대극장이냐, 혹은 실내냐, 야외냐, 뭐 이런 여러 가지로 나뉠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네, 역시 최고입니다. 다양한 아주 경험이 있으셔가지고요. 네. 아주 생각 너무 좋습니다. 이래놓고 수학 퀴즈는 당연히 못 맞추니까요. 괜찮습니다. 너는 잘 맞추는 것 같아. 마찬가지인데 왜 그래요? 네. 근데 사실 저희가 이 다양한 공연장에서 공연을 해왔습니다만, 여기에 수학이 숨어 있구나. 뭐 이런 생각하면서 공연해 본 적은 없는 것 같거든요. 한 번도 없죠. 네. 그렇죠? 네. 이런 말이 있죠. 공연은 직접 봐야 된다. 그렇죠. 네, 직접 보면 뭐 라디오나 TV에서 들었던 건 좀 다르죠. 그럼요. 아무래도 더 생생하잖아요. 네, 그 생생한 느낌이 바로 수학적인 비밀과 얽혀 있습니다. 생생한 게 그래요? 수학하고 얽혀 있다. 네, 오늘 알려드릴 정보를 잘 기억하시고 공연장을 찾아가시면 수학 흥미도 업되고요. 네. 공연의 재미도 꿀잼이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요. 이거 생각을 안 해봤던 부분인데. 그러게요. 야, 너무 궁금합니다. 저희가 늘 몸담았던 공연장이기 때문에 저희는 더 느낌이 좀 빨리 오지 않을까 싶긴 한데. 네네. 자, 오늘의 매스 투어 여러분과 함께 바로 공연장으로 떠나보겠습니다. 힐링의 성지 클래식 공연장. 음악 속에도 어김없이 수학의 법칙은 숨어 있다? 과연 공연장의 비밀 움켜쥔 오늘의 주인공은? 어디 계신가요? 안녕하세요. 찾았다. 무대를 설계하는 공연장의 수학자 이동아 기술 감독입니다. 저는 공연장에 필요한 음악적 요소들을 기술적으로 체크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공연장 속 음악에 관한 건 뭐든 자신 있다는 넘사벽 음향 능력자. 정말 공연장에 수학이 녹아 있나요? 공연장에는 수많은 수학적 요소가 숨어 있는데요. 직접 한번 찾아보시죠. 갑자기 제작진에게 떨어진 긴급 수학 찾기 미션. 샅샅이 뒤져보지만 보이질 않습니다. 그만 애태우고 알려주세요.
특별히 마이크를 사용하지 않는 클래식 공연에서는요, 일단 악기의 소리가 곱게 뻗어나가는 게 가장 중요하고요. 그 다음으로 중요한 것이 이 공연장의 잔향 시간인데요. 그래서 공연장 설계에서부터 이 잔향 시간을 계산해 갖고 공연장 설계를 시작합니다. 여기서 잠깐! 잔향이란 음원이 진동을 그친 뒤에도 음이 계속 들리는 현상. 실제로 공연장에서 악기 연주가 더 아름답게 들리는 건 악기에서 나온 음이 벽에 반사돼 연주가 끝난 후에도 잔향이 남아있기 때문인데요. 실내의 최적의 비례, 실내 흡음력의 반비례에 발생한다는 잔향 시간. 일반적으로 종교음악의 최적 잔향 시간은 3초, 오케스트라 협연은 2에서 2.2초, 실내악은 1.3에서 1.6초 선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공연별 악기별로 최적화된 음향을 관객들에게 들려주기 위해선 공연장의 부피, 울림, 인테리어까지 골고루 고려한 수학적인 설계가 필수. 공연장 벽면과 반사판이 모두 어쿠스틱 패널로 되어 있고요. 그래서 외부의 소음이 차단되고 공연장 소리의 울림이 가장 큰 특징입니다. 소리가 관객석으로 퍼지게 하기 위해 사다리꼴 형태로 제작한 무대. 난반사를 이용해 악기 소리를 무대 위로 다시 보내도록 반사음까지 계산했다고요. 공연장마다 각기 다른 특징 있는 인테리어 역시 더 좋은 소리를 위해 고려한 수학적 요소라는 재밌는 사실. 그렇다면 여기서 깜짝 퀴즈. 공연장에서 소리가 가장 잘 들리는 자리는 어디일까요? 정말 대단하네요. 네. 예, 요 공연장 속에 수학을 풀겠다고 기술 감독까지 따로 만나서 그러니까요. 기술 감독님이 직접 퀴즈도 내주셨잖아요. 네, 짠 이러면서. 기술 감독님도 이런 걸 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이게 생각을 하면서 늘 공연장을 가시는지 모르겠어요. 그냥 그러게요. 대부분은 그냥 갈 것 같은데 네네네. 소리가 잘 들리는 명당을 찾아라. 그게 어디일 것이냐. 야, 이게 조금 어렵습니다. 그러게요. 직사각형으로 범위를 좀 좁혀드릴게요. 직사각형이다. 네. 직사각형으로. 저는 네. 아무래도 중앙. 중앙에서도 맨 앞줄보다는 약간 뒤쪽. 그쪽이 더 잘 들리지 않을까요? 왜냐면은 아무래도 이 앞을 보고 이제 이야기를 할 테니까. 예. 저는 저렇게 생각합니다. 어떤가요? 그 어른들이 흔히 하시는 말씀 중에 네. 그 돈값 한다고 돈값. 아무래도 제일 비싼 자리가 제일 잘 들리지 않을까. 그 맞는 말이네요. 어떻게 보면. 아니 뭐 좋은 자리는 뭐 이유가 있겠죠. 잘 들리니까 비싸겠지. 뭐 그런 마인드. 정답은요. 정답은 모든 자리가 동일합니다. 네? 뭐예요 이게? 아니 그럼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니 무슨 문제가 뭐예요 이게? 함정이지 이거는. 네, 직사각형 형태의 경우에 네네. 반사판이나 흡음재를 골고루 사용해서 설계를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 소리가 전달이나 형태가 모두 동일합니다. 아 그렇구나. 아니 그러면은 그 슈박스 홀만 있으면 되지 왜 굳이 그 부채꼴이랑 비냐드 뭐 왜 굳이 그렇게 다양하게 짓는 거예요? 슈박스 형태가 반사음을 이용하기는 가장 쉽지만 네네. 객석이 자릿수가 적다는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부채꼴형은 모양새가 이렇게 돼 있잖아요. 네. 그래가지고 이렇게 둘러서 채우면은 많은 사람들을 채울 수가 있고요. 빈야드형은 무대와 객석이 가깝기 때문에 네네네. 보는 맛이 느껴질 수 있다고 할까요? 그런 단점들이 있는데요. 네네네. 요즘 현대 기술이 발달되면서 네. 이 반사음도 좀 이렇게 조절할 수가 있어가지고 요즘은 어느 공연장이 됐든 다 좋다고 말씀하십니다. 이게 우리가 반사판이 우리 여배우들 촬영할 때 이렇게 그때만 큰 효과가 있는 줄 얼굴 알았더니 환하게 나오고. 예예예. 네. 이게 공연장에서도 큰 역할을 하네요. 그러게요. 원래 건축 설계는 수학이 기본이 되거든요. 일반적으로 홀의 형태가 네. 너무 긴 곡면이나 원형이나 타원 이런 형태를 피해서 설계하거든요. 네네. 그 이유는 일단 타원을 보면 두 개의 초점이 있잖아요. 이 초점에서 나오는 소리가 다른 초점으로 가기 때문에 음이 제대로 이렇게 퍼져나가진 않아요. 그래서 설계부터 해가지고 수학적인 내용들이 골고루 다 쓰이고 있습니다. 이 사실 노래 부르는 저희 같은 입장에서는 사실은 그 공연장 안에 흔히 말하는 뭐 사운드, 오디오에 굉장히 민감할 수밖에 없는데 네. 소리가 잘 뻗어 나가야겠지만 또 이제 새 나가지 않는 거. 그러니까
뭔가 이 안에 소리들이 좀 풍성하게 채워져 있어야 듣기에도 편하고 노래하기에도 편하고 그렇지 않나 싶습니다. 네. 맞아요. 제대로 지적 잘 해주셨는데요. 네. 요즘 새롭게 뜨는 연주월 트렌드가 있어요. 어떤 거예요? 바로 음악으로부터 둘러싸인 느낌, 공간감이 풍부한 그런 느낌 살리는 거. 예. 공간감이 풍부하다. 야, 이거 표현이 약간 커피 광고 느낌이에요. 예, 우리 공간감. 공간감이 풍부하다는 건 어떤 거냐면 바로 저음이 잘 들리는 거예요. 저음이요. 예, 저음비라는 게 있어요. 저음비. 예, 음역대를 보면 네. 낮은 음역대, 중간 음역대, 높은 음역대 네. 요걸 기준으로 해가지고요 소리 비율을 수치한 게 있는데 네. 그게 1 이상일 때 공간감이 가장 좋다고 표현합니다. 음악의 온기, 따뜻함이 좀 느껴진다고 할까요? 예, 우리 음향 전문가들이 뽑는 유명 연주홀도 측정해 보면 네. 저음비의 수치가 굉장히 높다라고 합니다. 야, 뭐 이런 온기 이런 표현을 하시니까 수학 선생님이 아니고 약간 문학 선생님 같은 그러니까요. 느낌이 예, 설명을 예. 또 해주셨는데, 아니 그러면은 저음비 수치를 높게 하려면은 어떻게 지어야 되는지 좀 설명 좀 해주세요. 석고를 사용해서 설계하면 면밀도가 높아지고 충격음을 잘 흡수하거든요. 자, 저음비 수치가 높아진다고 합니다. 요 효과 때문에. 그래서 이런 것을 이용해 가지고 네. 짓는 것도 수학적인 내용이 들어가 있다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렇네요. 네. 오. 이런 거를 되게 아무렇지도 않은 듯이 이렇게 네네. 엄마 아빠가 네. 공연 보다가 여기는 석고를 좀 제대로 쓴 거 이렇게 좀 약간 무심한 듯. 아빠 석고가 왜? 이러면 아 그게 말이야 저음비라는 게 이렇게 얼마나 있어 보입니까? 그죠? 좋은 생각이네요. 예. 그리고 공연장 관련한 그런 쉬운 활동들도 있거든요. 네네. 예를 들어서 우리 세상에서 가장 큰 공연장, 거기에는 몇 명 정도 수용할 수 있을까? 이런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애들과 함께 어림도 해보고 또 네. 직접 답도 찾아보는 거지, 함께. 또 예전에 수학이 발전하기 전에는 공연장을 어떻게 지었을 것 같으세요? 이런 질문을 해보는 거예요. 참고로 로마의 콜로세움이 네네. 이때까지 버틸 수 있었던 이유는 아치 구조 때문이거든요. 아치 구조 이렇게. 네, 아치. 벽돌을 이렇게 아치 구조로 쌓으면 네네. 힘이 주변 기둥으로 또 바닥으로 분산되기 때문에 아. 하중을 잘 견뎌낼 수가 있어요. 그렇구나. 이것 또한 수학입니다. 이번에는 그 문학에서 건축학 쪽으로 또 이렇게 또 확장이 됐습니다. 다재다능하신 선생님들. 그렇습니다. 네. 자, 계속해서 만나봐야 될 텐데 뭔가 그 느낌이 옵니다, 제가. 네, 어떤?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주제만 들으면 이렇게 좀 이렇게 어떻게 풀어가야 될지가 나온다고. 이제는 그 구조에서 네. 이제 음악 얘기 쪽으로 좀 이제 확장이 되지 않을까. 아니 그러면은 그 MC님한테 너무 유리한 거 아닙니까? 왜요? 아니 음악이면은 가수신데. 아니 뭐. 필근 씨도 가수 아닌가요? 아닌가? 공격을 이런 식으로 그렇게 웃으면서 하시는 편이시구나. 저희 그래요. 부모님도 잘 모르시는 저희 앨범을. 내가 있는 게 당연해지고 싶어. 알겠습니다. 우리 필근 씨 앨범의 판매량 뭐 다음 주까지 저희가 한번 조사해 무슨 보도록 말씀하시는 하겠고요. 거예요? 네. 굳이 조사까지 안 해도 돼요. 셀 수 있어요. 자, 과연 음악 얘기로 이 확장이 되는지 안 되는지, 재촉이 맞는지 바로 지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연장에서 만날 수 있는 수많은 공연. 그 중에서도 공연의 꽃이라 불리는 건 갖가지 악기의 향연을 즐길 수 있는 음악회인데요. 이런 다양한 악기들과 아름다운 음악이 탄생할 수 있었던 데에는 그리스의 수학자 피타고라스의 공이 컸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현의 길이를 2분의 1배하면 원래 음보다 8도 높은 음이 되고 현의 길이를 3분의 2배하면 원래 음보다 5도 높은 음이 된다는 사실을 찾아낸 사람이 바로 피타고라스. 이렇게 현의 길이를 자르고 비율을 계산하는 수학적 과정을 거쳐서 오늘날 음악 속 도레미파솔라시도가 탄생했다는 재밌는 사실. 그렇게 발견한 수학 규칙은 오늘날까지 바이올린, 첼로 등 다양한 현악기에 적용되고 있는데요. 그런데 여기서 잠깐! 대중적인 건반악기 피아노에서도 현의 비밀을 알 수 있다고요? 사실 검증을 위해 나타난 이 수상쩍은 여인의 정체는 바로 피아노 조율사. 피아노는 규칙적인 배열을 가진 한 옥타브가 88개의 건반을 이루고 230개의 현 그리고 12,000개의 부품으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각각에 맞는 수학적인 규칙성과 수치들로 이루어진 그 모든 것들이 합을 이루는 악기가 피아노입니다. 와우! 차라락 자리 잡은 현 보이시죠?
피아노 안에 이렇게 많은 현을 숨기고 있었네요. 여기서도 피타고라스가 발견한 규칙을 찾아볼 수 있는데요. 음 높이가 높을수록 현의 길이는 짧아지고 음 높이가 낮을수록 현의 길이가 길어지는 것 보이시죠?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음의 높낮이와 관계 있는 게 현의 길이 말고 또 있죠. 그건 바로 현의 진동수. 이 진동수는 현의 길이에 반비례하는데요. 낮은 도에서 높은 도까지 현의 길이가 절반으로 짧아질 때 진동수는 2배로 커집니다. 그럼 현의 길이가 3분의 2배가 되면 자연히 진동수는 2분의 3배가 되겠죠. 이 미세한 진동수를 맞추는 것이 조율사의 역할. 그럼 만약 각 현의 진동수가 서로 어긋나면 어떻게 되나요? 이렇게 해서 이제 이렇게 부력으로 남는 부분이 생깁니다. 아하, 그러니까 진동수가 어긋나면 조화로운 소리가 나지 않는다는 뜻. 특히 현대 피아노의 조율에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바로 모든 건반 사이의 진동수 비율이 균등해야 한다는 거. 보다 아름다운 화음을 내기 위해서인데요. 그렇게 수학적 계산을 통해 탄생한 현대 피아노 조율법이 바로 평균율. 그렇게 평균율을 짜고 나면 어떠한 화음을 눌러도 이제 협화하는 음이 발생을 하는데요. 결국 소리 사이에 올바른 수학적 비율이 있으면 아름다운 음악이 되지만 비율이 깨지면 소음이 된다는 사실. 그렇다면 여기서 돌발 퀴즈. 피아노에 숨은 수학이 또 있는데요. 어떤 수학 원리인지 여러분도 함께 맞춰보세요. 야. 뭐 기술 감독에 이어서 네. 피아노 조율사까지 저희가 이런 프로그램입니다. 대단합니다. 예, 예. 네. 어쨌든 피아노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네네. 음악 얘기로 확장된 건 맞습니다. 제 쪽이 그러네요. 맞았네요. 근데 뭐 이제 제가 생각하는 음악 퀴즈는 이런 건 아니었습니다. 좀 쉬운 건 줄 알았는데 이거 저희가 어떻게 찾습니까, 이거를? 피아노의 수학 원리가 이게 건반의 어떤 그 개수나 네. 뭐 이런 거랑 연관이 있을까요? 내가 아, 이걸 왜 너한테 물어보죠? 수학이니까 이제 뭐 개수로 급하게 가신 것 같은데 네. 이걸 뭘 좀 알아야 네. 생각이라도 해볼 수 있는데 정말 미치겠네요. 그래서 저희 선생님 알려주세요. 좀. 예, 정답은요. 네네. 피보나치 수열입니다. 피보나치 수열. 저희가 이걸 알 거라고 생각하신 거구나. 이거 해답지를 보여줘도 뭐 이해를 못하는 예. 경우네요. 네. 예. 자세히는 몰라도 네. 토끼 이야기는 많이 들어보셨을 건데요. 토끼. 예. 네. 한 쌍의 토끼가 있을 때 만약 각 쌍이 두 번째 달부터 매달 토끼 한 쌍씩을 낳는다고 가정하면 네. 그 토끼 쌍이 1년 뒤면 어떻게 변해 나갈까? 그래서 이 결과로 생기는 숫자를 살펴보면은요. 네. 1, 1, 네. 2, 그렇죠. 3, 3, 5, 8, 8. 13, 21 이렇게 커져 나가거든요. 예. 이 수열의 규칙이 바로 피보나치 수열입니다. 그거구나. 피보나치 수열은 매우 간단하지만 네네. 수학 전반에 걸쳐 등장하는 중요한 개념이에요. 네. 대수학이라든가 기하학, 정소론 같은 데서도 네. 중요하게 사용되고 있습니다. 또 우리 피보나치 수열은 자연 속에서도 많이 찾을 수가 있어요. 자연 속에서요? 네, 해바라기나 솔방울처럼 식물의 잎이나 꽃잎, 꽃씨의 배열, 또 나무 가지의 배열 네. 이런 데서 많이 찾아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요? 네, 대부분 꽃잎들을 보면 3장, 5장 이렇게 돼 있어요. 진짜? 네. 그래요? 와. 안 찾아보셨어요, 지난번에? 아니 너는 본다면서요. 꽃잎 막 보고 그런다면서요. 지어낸 얘기입니다. 실망이네요. 거짓말이었군요. 네, 지어낸 얘기예요. 예. 우리 아이들은 지나다니면서 꽃을 진짜 잘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네. 진짜로 이거 피부치하고 한번 달리. 봐야겠네요. 진짜로. 처음 들었어요. 대부분이 3장, 5장 이렇게 돼 있다는 거. 그러니까요. 어떻게 그렇게 되죠? 뭐 그렇게 꽃잎을 그렇게 나라고 한 건 아니겠지만 네네. 그래서 누가 시켜서 그런 건 아니니까요. 그렇죠. 네, 그렇지만 우리 자연 속에서 섭리상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이렇게 꽃잎이 날 그런 충분한 자리 공간을 마련하고 또 햇빛도 비출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마련하다 보니 네. 이제 피보나치 수열이 우리 자연 속에서 나타나게 된 거지요. 이렇게 피보나치 수가 자연에서 나타나는 이유는 생존에 유리하기 때문이다라는 그런 설이 있습니다. 이야, 이제는 하다 살고 죽는 이 생존에도 수학이 숨어 있다. 그래요, 야. 어마한데. 자, 어쨌든 이 피보나치 수열에 대해서 뭐 아이들도 정확히 알 수 있을 것 같고 저희도 이제 뭐 확실히 이해한 것 같은데
근데 이제 피아노 안에 이 피보나치 수열이 녹아있다 지금 이런 말씀인 거죠? 네, 건반이 쭉 있잖아요. 네네. 이제 한 옥타브만 살펴봐도 수학적인 내용을 찾을 수가 있어요. 한 네. 옥타브라 하시면 이제 여기 도에서부터 그렇죠. 도까지? 네, 맞습니다. 예. 도에서 미까지 검은 건반이 2개. 그렇죠. 그다음에 하얀 건반이 흰 건반이 3개가 있죠. 개죠. 네. 또 파에서 도까지 검은 건반은 3개, 흰 건반은 5개. 그렇죠. 한 옥타브의 안에서 이제 검은 건반이 총 5개, 흰 건반을 합쳐가지고 8개가 나오죠. 그래서 전체를 합하게 되면 13개가 됩니다. 우리 아까 피보나치 수열 기억하시죠? 네네. 1, 1 빼고 2, 3, 5, 8, 13. 그렇구나. 그러네. 아이, 전혀 이거는 뭐 생각을 안 하고 있었어요. 그러네. 예, 그리고 이런 피보나치 수열은 어디에도 음악 속에도 있습니다. 음악 속에요? 예, 작곡가들을 보면은요, 네네. 실제 이 피보나치 수열을 이용해서 작곡하신 분도 계시다고 해요. 예. 진짜로? 예. 그래서 우리가 이 악보를 보면서 악보 속에서 피보나치 수열을 찾아보는 것도 의미 있는 활동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당장 오늘 그 피보나치 수열을 이용해서 노래를 하나 만들고 싶다 뭐 이런 생각이 드네요. 이거 지어낸 얘기입니다. 이것도 지어낸 얘기예요. 거짓말이에요. 정확히는 어떻게 하면 만드는지까지는 제가 이해를 아직 못했는데 아무튼 피보나치 수열로 음악을 만들 수 있답니다. 그 거슬러 올라가서 피타고라스도 막 나오잖아요, 그죠? 예, 예. 그러니까 이런 걸 보면서 야, 내가 진짜 아무 생각 안 하고 그냥 노래했었는데 네. 그 안에 수학이 들어 있었다. 야. 이 사실에 정말 깜짝 놀랍니다 지금. 야. 예. 네, 낮은 도에서 8도 높은 도는 현의 길이가 반으로 줄어들었잖아요. 그러니까요. 네. 되게 신기하잖아요. 그래요. 맞아요. 이게 피아노도 이게 보니까 아니 줄이 길었는데 이게 긴 거에서 줄- 짧아지고. 예, 이게 정말 신기했어요. 근데 중요한 거는 이걸 직접 확인하고 좀 보고 싶은데 네. 이 피아노 학원 선생님들이 이거 뚜껑 못 열게 한다면 뚜껑 열면 혼나요. 이거 어떻게 봐? 확인을 어떻게 해야지? 네, 맞습니다. 사실 확인이 좀 어렵죠. 네, 네, 네. 그렇다면 우리 친구들은 실로폰을 보면 될 것 같아요. 실로폰? 네, 실로폰도 보면 높은 음으로 갈수록 그 세막대의 길이가 좀 짧아져요. 네. 짧아지죠. 네. 야, 이거는 집에 가서 확인해 볼 수 있겠네요, 바로. 그러게요, 그러게요. 꼭 어디를 다녀야만 하는 것이 체험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죠. 네. 집에서도 체험해보고 같이 함께 공부해보는 거죠. 네. 그리고 우리 좀 어린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음악 속에서 수학을 직관적으로 딱 알 수 있는 것이 하나 있거든요. 어떤 거예요? 바로 분수예요. 분수. 분수? 분수요? 예. 아, 그러네. 악보를 딱 펼치면 네. 가장 먼저 뭐 나오죠? 아, 그죠 박자. 예, 박자 나오잖아요. 그 박자를 보고 사박자. 분수를 알 수가 있습니다. 아, 예. 모습도 우리 분수랑 굉장히 흡사하잖아요. 그러니까요. 그 뭐 그렇죠. 둥글게 이거는 뭐 4분의 4박자, 뭐 퐁당 4분의 2박자, 뭐 이런 것들. 아, 이거 까먹지도 않네요. 이거는 어릴 때 이제 많이 봐가지고. 네, 4분의 2박자라는 뜻은 네네네. 퐁당퐁당 같은 경우 네. 4분의 1박자인 4분음표가 네. 한 마디에 2개 들어가 있다는 의미가 되겠죠. 그렇겠죠. 네. 네네네. 필근 씨, 네, 네. 4분음표랑 4분음표를 더한 음의 길이는요? 2분음표. 2분음표? 네, 맞습니다. 8이라고 할 뻔했어요. 이게 순간적으로 더하게 되네. 그럴 수 있다. 우리 친구들도 8분음표라로 자꾸 착각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쵸, 그쵸. 네, 네. 하지만 오음표를 전체 1로 보면 네. 4분음표는 4분의 1, 그리고 8분음표는 8분의 1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4분음표 더하기 4분음표는 4분의 1 더하기 4분의 1, 4분의 2. 약분하면 2분의 1, 2분음표가 되는 거죠. 8분음표 더하기 8분음표는 4분음표. 사분음표죠. 네. 네. 이런 분수의 개념이나 분수 연산을 우리 음악을 통해서도 설명할 수 있는 거죠. 야, 이게 수학이네. 아, 음악이 수학이었어요. 야. 네. 아, 이게 지금 음악 속에 숨어 있는 이 수학 얘기가 이거 말고 좀 정말 깜짝 놀랄 만한 네. 뭔가가 또 있을 것 같아요. 아, 그러게. 네, 그럼요. 네모의 꿈 노래를 부르면서도 그 안에 들어있는 사각형에 대해서 우리 탐구할 수 있고요. 아, 그러네. 또 가사로. 이제 원의 꿈이나 뭐 세모의 꿈으로 이렇게 계산을 해서 확장해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아, 그러네요. 또 나왔네요. 확장. 네, 확장. 확장 중요하죠. 또 재미있는 활동으로 동요 부르기. 동요 부르기. 뭐 10꼬마 인디안 아시죠? 알죠. 우리 필근 씨 한번 해볼래요? 그럴까요? 선생님이 요즘 진행을 많이 해주시고 계십니다. 저한테 뭐 이것저것 많이 시키고 계세요. 네. 뭐 쉽죠, 뭐. 한 꼬마, 두 꼬마, 세 꼬마 인디언, 네 꼬마. 이렇게 이제 세면서. 그렇죠. 이렇게 하나씩 1대1 대응시키면서 이렇게 노래를 부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네요. 아이들이 이렇게 하나씩 빼먹거든요, 그럴 수 있죠, 술을. 그럴 수 두 개 있죠. 한꺼번에 세기도 하고요. 네. 그리고 이렇게 박자나 리듬에 맞춰서 뭐 쿵, 짝, 짝, 쿵, 짝, 짝 이렇게 손과 무릎을 치는 것은 우리 1, 2학년에서 규칙 찾기 단원에서 이렇게 반복되는 그런 규칙을 찾아보고 네. 또 이어질 규칙에 대해서 생각해보고 또 나만의 규칙을 찾아보는
알아보는 네. 그런 활동으로 또 확장해 볼 수 있습니다. 확장, 중요합니다, 확장. 아니, 오늘 뭐 공연장에 가서 그 공연장 구조에 대한 이야기, 뭐 피아노 구조에 대한 이야기, 음악에 대한 이야기 막 듣다 보니까 막 공연장에서 콘서트 하나 끝난 것처럼 막 네. 숨이 벅차고 정말 진짜 막 가슴이 두근두근 합니다. 아, 이걸 그냥 넘어갈 수가 있겠습니까? 네, 제가 또 이제 정리를 해야 될 시간이 해봐야죠, 왔군요. 해봐야죠. 정리 또 해봐야죠. 자, 필근이의 여행일기 샤랄라. 피아노 공연을 한다고 해서 가족들과 함께 공연장을 찾았다. 집에서 듣는 피아노 소리보다 더 좋게 느껴졌는데 알고 보니까 공연장은 지을 때부터 수학을 사용해 소리가 더 아름답게 들리는 거라고 했다. 또 음악과 악기 속에 피보나치 수열 같은 수학 원리가 많이 숨겨져 있다고 해서 정말 신기했다. 집에 돌아와서 노래 부르고 박수도 치면서 즐겁게 수학 놀이를 하다 보니 벌써 잘 시간이 다 됐다. 내일 또 일어나서 음악으로 수학 공부해야지. 네, 저도 뭐 노래를 만들고 부르는 그런 직업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참 오늘 많은 걸 깨닫게 된 것 같습니다. 이 감성의 어떤 대표 주자라고 할 수 있는 과목이 음악이고 또 이성의 대표 주자라고 할 수 있는 과목이 바로 수학인데 이 둘이 이렇게까지 연관지어져 있다라는 거에 참 굉장히 흥미롭고 재미있는 그런 경험을 한 것 같아요. 실제 음악은 감성의 수학이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예. 그리고 수학과 물리학 분야의 뛰어난 천재들 같은 경우에는요, 네. 음악에 남다른 재능을 보인 경우도 많아요. 음악은 음악이고 수학은 수학이다. 이렇게 동떨어지지 않거든요. 두 개의 매력적인 과목을 잘 이어가지고 네. 함께하는 활동을 갖고 아이들의 사고력을 확장시켜 주시길 바랍니다. 저는. 네, 그렇습니다. 어릴 때 저하고 그 음악할 때 드럼 쳤던 친구가 수학 박사가 있습니다. 오, 그래요? 네, 이게 바로 그 수학과 음악의 연관성이 뭐 대표적으로 드러난 케이스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보네요. 자, 지금 이 방송을 보고 계신 분들, 나는 이과 감성이기 때문에 음악에 소질이 없어. 나는 문과 감성이기 때문에 수학에는 뭐 소질이 없어. 이렇게 생각하셨던 분들, 지금부터는 그러면 안 될 것 같아요. 네, 이 두 개를 적절히 활용해서 아마 효과적인 수학 공부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앞으로도 아이들하고 좋은 공연장 많이 다니시면서 수학에 대한 흥미 팍팍 키워나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말씀 해주신 홍성만 선생님, 김희경 선생님 감사드리고요. 필은 씨도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 더 풍성한 수학 이야기 들고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